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는 탄소 중립과 LNG 수급 현안과 대책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뭔가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은 공사에 있는 그 전문가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공사 역할은 이 공사가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의 그 정책과 LNG 수급 현황에서 이 에너지 시장과 정책 그 연구자로서의 바라는 바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소 중립과 이 LNG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050년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A안과 B안이 있고요. A안은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거고, B안은 LNG를 일부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제 A안은 70.8%, B안은 60.9%까지 상당한 양의 LNG를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안에 LNG 비중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 인상의 문제가 있고 탄소 비용도 발전 원가에 반영해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LNG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슈를 본다면 바로 수소와 관련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안은 전면 전기 수소와 B안은 뭐 이퓨얼 대체가 있는데, 이거 역시 수소와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바를 의하면 이 발전 믹스 시나리오에서 보다시피 언론상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그 내용들은요,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석탄에 대한 이야기, 전력 요금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에 비해서 중요한 CCUS 탄소 포집이라든지 아니면 이 LNG에 대한 이 관련 뉴스는 사실 접하기 어렵고, 또 대중들의 그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근데 그만큼 이제 반대로 그 반면에 LNG는 이 탄소 중립의 이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공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력 수요는 이제 아무래도 전력화를 통해서 이제 어, 2배가 증가해야 되고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증가해야 되는데, 원전의 역할은 또 지금 모호합니다. 원전을 새로 짓자는 사람들도 있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원전을 새로 짓건 안 짓건 간에 지금 암묵적으로는 이제 또 다들 지금 어른하지 않는 게 바로 원전 수명 연장입니다. 이 원전 수명 연장에서는 또 다들 이제 조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바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보면 이 A안과 B안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그 A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무탄소 가스 터빈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A안에서요. B안에서는 이제 동북아 그리드와 같이 이 국제 협력이 요구하는, 우리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이 에 대한 관련된 그러니까 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은 문제는 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만의 그 문제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이슈를 접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그 연료로서 지금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을 활발하게 이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지향하는 깨끗한 그 에너지 요 가격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 LNG의 가규 역할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LNG 발전에는 CCUS 탄소 포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스전에는 그레이 수소는 안 되지만 블루 수소로 생산 패키지의 어떤 역할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린 수소로 가는 것은 또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혹은 그 중간 단계 역할로 이런 어떤 LNG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LNG에 대한 어떤 그 에카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된 그 동향을 보면 원래는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작년에는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2031년까지는 이 빨간색 그 선이 수요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막 이 바 그래프가 이제 건설 용량인데 프로젝트 용량인데 2033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잘 맞춰 가겠지만 그 이후에 그 에카 플랜트가 과연 그 수요를 따라잡을 것인가? 문제는 이 수요의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보다는 낫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에카 플랜트 같은 그래서 이 수요 파트는 매우 그때그때 수요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반면에 이 에카 플랜트 프로젝트 용량 같은 경우 프로젝트 한번 발주하기 위해서 FID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서의 투자 리스크가 좀만 반영되면 투자가 엎어져지는 프로젝트가 한번 엎어지면 그것이 장기간 시장 LNG 시장에 국제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 추진하기 위해서 가계 역할로는 이제 그 저탄소 LNG 공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논리의 핵심은 화석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이 탈원전과 함께 무탄소 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거나 시장에 정착되는 데는 막대한 지원,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중간 부분에서 이 브릿지 전원이 얼마나 가구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중간에 수급 문제 없이 이 R&D 혁신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밑에서 서포트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스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저탄소 LNG 공급 수단, 이 탄소 중립 LNG라는 거는 이 탄소 중립을 LNG에는 당연히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탄소 중립화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 크레딧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LNG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돼서 CCUS나 분리수소 생산과 같은 기술 진보의 중요한 하나의 시험장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가스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래 보고 있으면 2019년 말부터 이미 탄소 중립 LNG를 거래하는 그런 어떤 현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GS도 2019년에 일본과 같이 투카고를 지금 수입한 그 계약 현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를 결국 탄소 중립 이행은 아직 구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의 가스 수소 변화 예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이 현안으로 정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역시 보여준 거는 또 한편에 이 LNG 가격이라는 거는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 신규 FID 감소하고 아니면 기존 FID가 지연되다든지 또 환경 규제 또 대형 가스전이 자초한다든지 그렇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건과 분쟁 관련돼서 자원이 무기화될 가능성 이와 같이 한 번에 투자가 마비된다 그러면 향후 최소 10년간의 그 가격 변동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펀드멘탈의 변화로 지적된 유럽 지수와 아시아 지수의 동조화 결국 이 지수가 동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아시아 국가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수는 이제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또 캅26과 최근에 텍사노미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일단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공사의 역할이라는 거를 제가 하나의 비유를 본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 LNG에 관련된 이슈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LNG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에서 가격 역할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의 역할은 이 상황적으로 숨은 조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의 이 부분은 이제 탄소 중립 LNG 및 수소 공급자로서의 이제 공사 역할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미 이 수소라는 거는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는 아직도 시간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간의 단계로 그레이 수소를 CCUS를 결합해 가지고 블루 수소를 만드는 이 단계, 즉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전에 있던 그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CCS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중간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 이행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소형 화석연료 기반 수출 시스템이 상용화되었고, 그다음에 대형 가스화전의 플랜트를 실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공사의 여태까지 그 LNG의 라지 바이어라는 국외적 입지와 또 LNG 수급 노하우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소 중립 LNG와 수소 공급자 역할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가 하나의 이제 중요 이슈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작년 말에 언론에 나타난 코가스 비전 2030을 보고 있으면 공사는 이미 그런 이제 취지에서 많은 사업들을 이제 벌리고 있습니다. 2030년에 수소 공급 목표로 이제 103만 5천 톤 중 65%를 그레이 수소, 15%는 블루 수소, 20%는 그린 수소를 공급한다고 이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공사가 발표한 것과도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공사가 만약에 이 마련한 이 플랫폼 장이 하나의 이노베이션의 어떤 혁신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초의 장이 된다 그러면 이 이노베이션이 또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탄소 중립이 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한 것 같이 탄소 중립 LNG 기술 혁신은 이제 블루 수소와 CCUS 기술 혁신의 이제 선도적 장이 될 수가 있고요. 공사한 거에 의해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라지 바이어 입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수소 확보랑 그다음에 또 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중간에 계형 가스 전에다가 CCUS 기술을 같이 진보할 수 있는 어떤 CCS 원천 기술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테스트장을 국내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자원 개발 때 흔히 가스공사라든지 석유공사와 국내 EPS 기업이 같이 참여한 것처럼 역시 민간 기업과 동반 지출을 통해서 국내 민간 기업이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한 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가스 프로젝트 금융 사례를 연구한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이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이 이 파이낸서 입장에서 R&D 이노베이션의 그 가능성이 있는 미래 잠재성을 보고 그걸 선별해가지고 가장 잘 혁신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선별 금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융의 시장의 역할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소비자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럽,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현진 금융 시장과 좀 거리가 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금융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그럼에도 세계 사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금융 시장의 그 기업의 계약을 보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 금융 기업이라는 거는 각각에 해당되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들을 이제 다 참여시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라지 바이어, 업테이커죠. 업테이커가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또 EPC 기업입니다. 업테이커라는 거는 일단 마지막에 물건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업테이커의 이제 역할이고요. EPC 기업은 중요한 거는 일단 물건을 완제품 만들기 전에 그 공장 이 가스전이 일단 설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완공 전간의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것이 이제 EPC 기업이 참여하는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서 EPC 기업과 업테이커의 그 기업의 그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보완이 돼야지 리스크가 전후 단계로 완전히 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파이낸서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EPC 기업과 업테이커 계약이 있을 때 오히려 레버리지 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업테이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본다 그러면 가스공사고요. 그다음에 EPS 기업으로 본다는 거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수소에 관련된 CCS의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탄소 중립 기술이 이제 해당되겠죠. 실제 밑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실제 전 세계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론스의 실제 그 계약들의 그 상관관계를 보고 있는데 EPC 계약과 그 최종제 구매 계약, 업테이커 계약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공사가 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과 동반기 진출을 했을 때 국내 어떤 R&D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중에 장을 마련하는 그 어떤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이 마련된 어떤 R&D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결국은 이 기술 진보라는 거는 수요에서 드라이브는 되는 거고 수요에서 견인되는 거고요. 수요의 견인에 대해서 기술 진보된다는 건 시장 가격의 신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랑 이 선진금융, 이 탄소 중립이 하는 선진금융에서 이 가격이 매우 시장 가격과 가까이 움직이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한정된 자원이 누구한테 갈 건가를 선별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은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이 모두 규제 가격 하에 하향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가격 신호 기능이 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가격이 왜 중요한가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탄소 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근데 가스 가격과 탄소 가격은 이제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면 최근에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수소를 대량적으로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인 호주만 하더라도 호주 역시로 이제 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U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지금 오른쪽 그림 보고 있으면 파란색이 EU 연두색이 EU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짙은 파랑이 뉴질랜드고 그럼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호주입니다. 실제로 이제 호주에 있는 NGO 그 기관 CEO의 말에 의하면 10년 안에 호주가 탄소 중립을 이행하면서 갈 수 있는 적정 탄소 가격은 100불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탄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이제 LNG에다가 탄소 중립을 기술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적정한 보상이 반영돼야 되는 비용이 될 거고 그것이 탄소 가격으로 결정될 거고 이 탄소 가격은 국내랑 이제 여태까지는 국내 탄소 가격과 외국과 탄소 가격이 별개로 움직였는데 이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의 기술 수요가 동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견인이 된다 그러면 이 탄소 가격은 점점 하나로 이제 수렴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소 가격만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LNG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그 에너지 가격은 어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역할은 공사에 바라는 바는 지금까지의 그 해외 구매자의 입지, 그다음에 수의 입지로서 이 민간 이제 국내 어떤 R&D 탄소 중립 R&D의 혁신의 어떤 선도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바라는 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LNG 거래 경직성 완화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선도자로서 역할을 제가 바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결국은 이 LNG 시장이 급변되면서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LNG 거래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공정 거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 지금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직습사에 LNG 도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 중반 이후에는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의 계약들이 이제 일괄 계약이 아니라 이제 개별 요금제나 직수입 발전소 중심으로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직수사들의 높은 현물과 이제 단기약 물량을 비교했을 때 이제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의 어떤 거래 구조의 경직성이 이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사는 이제 실제로 제가 더 살펴보니까 최근에 뭐 카타르 물량의 장기 계약에서도 유연성을 완화하는 유연성을 확장하는 그런 조항을 이제 넣었고요.
또 가격 재협상회를 역시 그런 어떤 유연성을 추가하는 조항들의 그런 부분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2020년 1월부로 이제 개벌요금제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공사와 직수입자 간의 이제 간의 관계를 이제 개벌요금을 도입해가지고 좀 이제 유연성을 유연성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벌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결국 계속 공사로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안건은 공사가 직접 LNG 도입해서 싸게 도입하는가, 아니면 민간 직수입자로 싸게 도입하는가, 이런 부분의 이슈가 계속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의 여부보다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그때 사실 누가 더 싸게 도입하는가 이슈는요, 그때 시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시장 급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의 어떤 비효율성을 완화하기에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사가 이런 면에서는 공공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번 부분에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도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의 제도 개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요금제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 등 뭐 반영 시점의 그 시각적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개선 여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 발생하면서 중간중간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부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책임성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별 사업자의 가스 비축이나 연료 확보의 의무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 공사가 물론 국내 시장에서 수급 환경을 그러니까 수급 안정하고 수급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좀 더 저는 공사의 어떤 시야는 국외로 나가는 데 봅니다. 그래서 국외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어떤 그 수소 도입과 그다음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어떤 장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국내 어떤 민간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를 보고 있으면 이제 LNG 도입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핵증과 요금제로 시장 가격 기능 제고인데요. 이 부분 사실 공사에 대한 이슈기보다는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라는 거는 사실은 급작스러운 어떤 가격 급변에 소비자들의 소비를 신부징하게 하면서 경제학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IMF의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현재 제도가 운영될 때는 이제 비상시 유보가 아닌 사실 수시로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이제 자원 배분 효율성의 제고라든지 수익 안정성의 제고라는 것에 본 취지를 이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ICT 시장,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의 R&D 혁신을 보고 있으면 ICT 혁신의 어떤 그 정도의 빠른 속도를 우리가 탄소 중립 혁신에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ICT의 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 바로 가격이 시장 가격 균형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바로바로 공급자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자가 뭘 원하는가가 바로 공급자에게 전달되어가지고 거기에 기술 혁신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눈부신 혁신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생산자, 기술을 공급하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간의 긴밀한 피드백이 시장 가격 작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가스 가격, 가스 가격은 지금요, 이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스공사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공사는 이제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전력 가격이 결국은 가스 가격에 연계돼가지고 이 자원 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줄 텐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작동 안 하면서 결국은
가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ICT 기술의 비약적 발전만큼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늘 해왔던 대로 하향식의 R&D 보조금 정책, 그러니까 세액 공제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훌륭한 이노베이터인가에 대한 어떤 신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선별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더 많은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해야 되므로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의 입장보다는 이제 국가 정부한테 바라는 바로 중요한 역할, 중요한 라고 제언드립니다. 결국 이 탄소 기술의 그 비약적 진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 가격과 정상적인 기능이 이제 제고돼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가스 시장, LNG 시장뿐만 아니라 전력 시장과 다른 그의 에너지 시장 간에도 어느 하나의 유기적인 연계성으로 시장 기능 제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취지는 정리해 보면 공사를 제가 바라는 바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 LNG 및 수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구계로 크게 나가서 그동안의 어떤 그 입지를 이용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좀 더 LNG 거래의 경직성 완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더 합리적 개선하고 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서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탄소 중립과 LNG 수급 현안 및 대책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일단 LNG 수급 안정성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 지금 현안이고 이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지만 현재 그런 수급 안정성과 수급 현안 개선과는 사실 탄소 중립은 이제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현안 중심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스시장 환경 변화인데요. 가스시장 환경 변화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큰 변화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은 이제 LNG 도입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83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위주의 그런 도입 정책, 그리고 이제 도매 판매 구조, 유일한 이제 도매 판매자로서의 그런 한국가스공사의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일단 설비 부분에서도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든 설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직수입 제도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직수입 그 사업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수입의 사업 범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자가 소비용으로 이제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이제 기업들이 직수입자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반출입업이나 이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에도 이제 직수입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수입 비중이 사실 2016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까지 이제 평균 사실 5%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11%에서 이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2%가 넘어섰고, 이제 우리나라 총 도입 물량 한 4천만 톤 정도인데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약 906만 톤이 202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 시장에서 그런 한국가스공사 위주의 그런 도매 판매 구조가 이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유일한 도매 사업자로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시장이 경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 시장 환경 변화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가스 시장에서 이제 어떤 구조 개편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그런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가스 시장의 이제 독점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이제 가스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제 정부는 90년대 말부터 이제 도입 도매 부분 경쟁 도입 및 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등을 추진을 했지만 이제 사실 뭐 여러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가스공사의 도입 도매 독점 구조 및 이제 도시가스사의 소매 독점 구조에서 사실 지금은 크게 벗어나지는 뭐 못한 상황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99년에 뭐 분할 민영화 방식의 경쟁 도입을 추진을 했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도입 도매를 분할하고 이제 민간에 매각하자. 그리고 설비 부분은 공동 이용을 하고 이제 도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였는데 사실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된 바 있었고요. 유사하게 이제 2008년에도 이제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설비 부분은 공기업 체제로 이제 유지를 하되 이제 도입 및 이제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점진적인 신규 진입 방식을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때도 이제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직수입 확대 2013년에 직수입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스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도입 부분에 가스공사의 독점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가격이나 효과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2013년 이런 정책 이후에 이제 직수입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시장을 평가를 하자면은 이제 도입 생산 부분에 이제 경쟁 도입 일부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가스공사의 그런 배관망이나 도매 판매 독점, 소유 운영 병행 그리고 이제 보유 생산 시설의 배타적 운영 등은 이제 가스 산업 고도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수입이 가장 큰 시장 직수입 증가가 우리나라 가스 시장 그의 큰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배경은 보시다시피 한 4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아까 허윤지혁 수석께서 그 이제 국제 LNG 가격이 뭐 향후 뭐 몇 년간은 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뭐 전망은 하셨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뭐 IHS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이제 LNG 도입 가격이 그래도 이제 일부 좀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FID 규모나 2019년에 뭐 대규모 FID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FID 됐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설비가 이제 투자가 시행되고 이제 완성이 되면서 액화 설비 용량도 이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뭐 과거에는 이제 LNG 가격이 굉장히 이제 낮았기 때문에 그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그 바이어의 그런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도입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수입이 증가한 배경이 됐고요. 또 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013년에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직수입자들이 이제 저장 용량 확보에 의무가 있는데 이제 10만 킬로리터와 31분 중에 이제 많은 저장 시설 규모를 이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 이후에 이제 그런 최소 저장량 확보 의무 10만 킬로리터 그런 의무가 사라지면서 그런 직수입 유인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저장 시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3만 킬로리터에서 2031년까지 이제 336만 킬로리터로
이제 2배 이상 민간 저장 시설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그런 가스공사의 제5기지의 그런 저장 시설 용량 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직수입자에게 공동 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수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회적 LNG 도입 판매 사업인데요. 사실 일단 직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회적 LNG 도입 판매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직수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없고 이제 소규모 물량을 하고 싶은 그런 직수입자 사업자들이 직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직수입자의 그런 네트워크와 그 법인과 시설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이제 직수입이 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스시장 환경 변화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탄소 중립인데요.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제 천연가스 수요는 뭐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이제 급감할 전망입니다. 뭐 시나리오 이게 초안에서는 이제 1안, 2안, 3안 있고 이제 최종안에서는 A안, B안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뭐 시나리오 그 1안, 2안, 3안 기준으로 본다면은 2050년까지 연평균 2% 정도씩 감소를 하고 시나리오 3안 발전 부분 화석 연료가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그린 수소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LNG 수요가 거의 1,000만 톤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역할 축소에 따른 그런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이제 도시가스사나 그 가스공사의 그런 투자 자산들이 이제 좌초자산화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이제 전력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사업이 축소되고 이제 업종이 전환돼야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뭐 탄소 중립에 따른 수요 감소라든가 아니면 뭐 직수입 증가에 따른 그런 시장 상황 변화 그리고 뭐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은 보다는 이제 그 직수입 그런 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왔습니다. 일단 이제 필수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제도 개선인데요. 이제 지금 그 가스공사가 그 주 배관망과 이제 LNG 인수기지의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수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필수 공급 시설, 특히 그 주 배관망에 대한 그런 이용 요청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급증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뭐 이런 필수 공급 시설에 대한 그런 공동 이용 제도가 현재도 있지만 그런 사실 이런 그 제도들이 그 직수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그 갖춰진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직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LNG 비축 물량 감소에 따른 비상시 수급 안정성 개선인데요. 이제 현재 그 비축의 의무는 가스공사 도매 사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판매량의 9일분을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직수입 물량에 대한 그런 비축의 의무는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직수입자도 없기 때문에 이제 비상시 수급 안정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요금제 아까 말씀드린 최봉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스공사 발전용 신규 요금제죠. 2022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과거 평균 요금제로 이제 공급하던 그런 방식하고 가스 수급 운영 방식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직수입과 유사한 그런 효용을 주는 그런 요금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 관리 책임도 이제 가스공사에서 이제 수요자, 발전소 운영자에게 사업자에게 이제 수급 관리 주체가 변화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수입 대상 물량 명확화인데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수요 직수입 대상 물량은 이제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이제 신규 수요의 설비 신증설에 따른 신규 수요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신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그 도시가스사와 산업체 간의 그런 갈등 요인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신규 수요와 도시가스 공급 물량이 이제 확장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그런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도입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입 안정성 부분에서 영향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신규 수요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필수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제도는 이제 과거 국내 직수입이 도입되는 시점에 이제 그런 공동 이용 제도가 수립이 됐습니다. 국내 모든 LNG 제조 시설 및 가스공사의 배관 시설을 위한 공동 이용을 위한 법이 2007년 12월에 신설이 된 바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런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필수 가스 공급 시설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 배관망, 천연가스 공급 배관과 그리고 LNG 인수기지인데요. LNG 인수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민간터미널 사업자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공급 배관 쪽 측면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주 배관망도인데요. 이런 시설을 이제 중복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 설비 능력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수입자들에게 이제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수입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능력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에서 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설비 능력 범위에 대한 그런 정의나 그런 명확한 그런 정보 제시가 아직까지는 그 고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이용제도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이런 설비 능력 범위에 대한 그런 명확화와 정량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LNG 비축량 감소 문제인데요. 일단 작년 8월에 이제 비축 의무량은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간 사용량의 7일분이었는데 이제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 그리고 불용 재고도 제외됐었는데 LNG 탱크 아래 깔린 이제 불용 재고를 제외를 하고 이제 9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거 9일분 이상으로 늘어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2016년에 이런 비축 의무 제도가 새로 나왔고요. 이제 비상시에 안정적 수급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제 이 제도가 생겼고요. 이제 목적은 이제 수급 비상 사태를 대비한 물량입니다. 뭐 천재지변이나 화재, 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 이런 물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직수입이 지금 뭐 20% 계속 뭐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비축 물량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발전용 수요에 대한 비축량 감소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전력 공급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직수입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2019년 대비 2025년에 발전용은 이제 1,218만 톤으로 전망이 되고 산업용보다 훨씬 큰 증가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에서 받는 그런 발전사들이 이제 직수입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이러한 그런 전력 공급 안정성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NG 발전소 직수입 공급 비중이 증가하면은 이제 동 공급 물량의 이제 수급 비상실에 대비한 비축 물량은 이제 없기 때문에 전력 피크 수요를 주로 담당하는 LNG 발전 특성상 전력 공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스 운영 방식 변화인데요. 이제 왼쪽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평균 요금제 하에서는 이제 가스공사에서 도입한 여러 도입 계약을 이제 평균을 해서 이제 풀 평균 가격으로 이제 발전소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이제 수급 관리 책임도 이제 가스공사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 계약 건별로 이제 특정 도입 계약과 이제 매칭된 방식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해당 도입 계약, 개별 도입 계약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제 직수입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효용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이제 수급 관리 책임이 평균 요금제 하에서는 이제 가스공사에 있었다면은 이제 수급 관리 주체가 이제 수요자인 발전사에게 이전이 되고 공급 의무 또한 이제 확보한 그런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스공사의 공급 의무는 이제 평균 요금제 대비 좀 의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직수입 대상 물량 신규 수요 명확화인데요. 뭐 여기 도시가스 법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뭐 10의 9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설비의 신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현재 체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스사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직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설비의 신증설이나 뭐 연료의 대체 같은 게 뭐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설비의 신설이다 아니다 이게 확실할 수 있지만 뭐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단지 안에 뭐 일부 뭐 설비가 좀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수요가 뭐 신규 수요냐 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 뭐 도시가스사에서 이미 공급하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는 이제 도시가스가 그런 공급권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 물량의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스공사와 이제 도시가스사의 그런 약정 물량 계약에 그 약정 물량에 기반한 그런 도입 계획 수립에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도입 계약 도입 물량에 대한 그런 TOP 발생 가능성까지 이제 높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 안정성과 관련한 그런 이슈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수급 안정성 개선을 위한 제안인데요. 좀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직수입 제도가 이제 들어와 있고 직수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신규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참여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이제 원활한 시장 진입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 그런 인프라들 가스공사가 구축해둔 인프라들은 가스공사 수요자들의 그런 요금에 의해서 이제 투자비가 회수되고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그런 기존 소비자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먼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비 뭐 여유 용량이나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적정하게 이제 요금 제도를 수립을 하고 이제 투자 비용 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유연성 확대 및 위기 대응 LNG 재고 확보 제도 마련인데요. 피크 부하를 이제 담당하지 LNG 발전이. 근데 피크 부하의 특성상 이제 가스 수급 안정성은 이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직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LNG 발전용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직수입 증가에 따라서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스 시장과 이제 전력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수급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직수입자들은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고 일단 그 직수입 물량 수급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직수입자 간의 이제 물량 수합만 카고 수합 같은 그런 수합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LNG 도입 주체들 간의 뭐 가스공사나 직수입자 간이나 직수입자들 사이에 그런 물량 처분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협력 체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시장에서는 사실 그 위기 대응을 위한 뭐 예비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뭐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이나 이런 등을 좀 활용을 해서 LNG 발전소에 대한 그런 재고 보유의 의무를 일부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PJM 그 용량 시장에서는 그 2014년 그 한파로 인해서 이제 전력 공급이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사건 이후에 그 가용한 그런 LNG 발전 용량 자원에 대해서 일정한 연료 준비를 의무화한 바 있고 그리고 중요한 가용 용량 자원에 대해 이제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제 발전에 실패할 시에는 이제 큰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그런 정책을 도입했으면 시장의 그 수급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요금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책임이 이제 발전사에게 부과되고 이제 가스공사의 공급 의무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발전용 수요자는 이제 중앙 급전 지시를 이제 받아서 발전기 효율이나 이제 연료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중앙 급전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수요 통제력이 제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수급 밸런싱을 위해서는 그런 수요자들 측면에서 공급 유연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럼 공급 유연성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분이라든가 직수입자 간 처분이라든가 가스공사와 뭐 직수입자 간의 그런 물량을 교환하거나 그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더 강화, 지금도 뭐 물론 있지만 좀 강화가 된다면은 수급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 계약 내 이제 약정 물량을 명확화를 통해 수급 안정성 개선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규 수요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기존 수요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도시가스사와 산업체 간의 그런 계약이 약정 물량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제 약정 물량 및 이제 계약 기간 명확화를 통해서 이제 신규 수요 및 기존 공급 물량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입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